자, 이제 같이 해볼게요. 오늘 행렬 다 안 하고 좀, 곱셈의 일부분까지만 할게. 너희 좀 곱셈이 좀 익숙해져야 돼서. 자, 행렬은 오늘 처음이니까 좀 정의 내릴게. 행렬은 얘들아, 행렬이란 어떤 수학적 부분 안에서 되게 조금만 우리 교과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행렬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서 좀 연산에 집중되어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만 잘 하면 되고, 특히 행렬의 덧셈 뺄셈은 그냥 우리 더하기 빼기랑 일반적으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연산하는 거랑 불과할 뿐인데 곱셈이 조금 특이해. 그래서 너희 곱셈에 좀 주의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얼마 없는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행렬은 이제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행렬은 뭐냐면 어떤 수 또는 수에 해당하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서 괄호로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2A, 3, 4, 5, B. 자, 어떤 수 혹은 문자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했지. 이때 얘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얘가 행열이야. 그때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로줄을 행이라고 불러. 그러면 지금 행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열이라는 건 세로줄을 열이라고 불러. 그럼 지금은 열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지금은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인 거니까 이러한 행렬을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하고 읽을 때는 2 by 3 행렬이라고 부르기로 읽기로 하자. 약속. 2 by 3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2 by 3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읽는다 읽을 때 자, 다시 몇 by 몇? 2 by 3. 앞에 있는 이 2가 뭘 나타내준다? 행. 얘는 열. 그래서 행열이야 얘들아. 그리고 이 각을 이 행렬의 성분이라고 부를게. 우리 뭐 출생 성분 이런 말 하잖아. 성분이야. 근데 지금 성분이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6개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네이밍 하자. 얘는 몇 행의 몇 열의 1행 1열의 성분이고 얘는 몇 행의 2열 1행 2열 성분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헷갈려 하겠지. 몇 행 몇 열? 1행 2열, 2행 1열 성분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분을 나타내는 기호로서는 I, 행, J, 열의 성분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I, J 성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A, I, J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A, 3, 1 이건 뭘 나타내? 삼행일렬의 성분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그럼 저기서 삼행일렬의 성분은 뭐야? 없죠 지금 삼행일렬 성분. 얘는 뭘 나타내? 1행 3열의 성분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1행 3열의 성분 뭐야? 3 되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2행 3열의 성분 뭐야? B.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알겠죠? 그럼 얘들아 이제 거꾸로 우리 어떤 행렬에 I행 J열의 성분이 이거야 라고 정의 내려준 다음에 근데 I는 1, 2, 3이고 J는 1, 2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행렬에 행은 몇 개고 열이 몇 개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행은 3개가 있고 열은 2개. 그러니까 몇 바이 몇? 3 바이 2 행렬이라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거든. A, I, J가 쬐끄맣게 써야 돼요. 얘들아 기호는 약속이니까 제발 이렇게 좀 쓰지 마. 약속을 좀 잘 지켜서 해. 맞춤법 같은 거야.
이게 근데 너희 선생님 맞춤법 틀리는 거 좀 싫어하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처음에 틀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뭐가 올바른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바른 게 뭔지를 몰라줘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나도 가급적 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너희가 처음에 안다고 생각하고 막 바꾸거나 간단하게 하면 진짜 원래 뭐였는지를 모르게 돼서 헷갈려지거든.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는 엄청 정석적으로 써라.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쉽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 행렬을 나타내봐 하면 일단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야? 야, 3행 2열 방금 했잖아. 3바이 2. 그래서 3바이 2 행렬이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거야 이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처럼 행렬이 만들어지겠지. 그때 우리가 기호로 얘가 A 어쩌고 어쩌고인 거야. 11A 1행 2열 A 2행 1열 A A 에서 이 성분이 다 결정 나버린 거야. 얘들아 얘는 여기 함수처럼 생각해. i에 1을 대입하고 j에 1을 대입하면 돼.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4인 거죠 지금. 괜찮아? 함수처럼 생각해. i에다가 몇 대입하고 j에다 몇 대입하면 돼. i에 1, j에 2 대입하면 돼. 그럼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 6이 되는 거죠. 여기 이거 할게.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6이고 2하고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9고 3, 1 대입하면 4, 2, 8, 4, 3,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우리는 행렬의 성분을 원하면 다 저격할 수 있다 얘들아.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행위를 하면 돼요. 자, 다 약속이에요 이거 그냥. 행 약속했죠? 열 약속했죠? 행렬의 모양이라는 건 행과 열의 개수를 나타내는 얘를 행렬의 모양이라고 불러. 이 행렬의 모양을 말해봐. 2바이 3 행렬이야. 이게 모양이야. 이 행렬의 모양을 말해봐. 3바이 2 이게 모양이야 행렬의. 어,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다음 몇 바이 몇 행렬? 3바이 3행렬이야. 얘들아, 이렇게 행렬에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m이 얼마야? n은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3바이 3행렬이라던가 2바이 2행렬 하면 그 숫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했을 때 정사각형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3 곱하기 3이면 얘를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할게. 뭐라고? 3차 정사각 행렬이야. 그러면 이렇게 2x2면은 이렇게 2x2 되면 무슨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 되고 그리고 얘들아 행렬이 있는데 성분이 다 0인 경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성분이 다 0인 거지. 이런 것도 성분이 다 0인 거야. 이런 행렬을 0행렬이라고 부르도록 약속할게. 그리고 기호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건데 나 이거 0 쓴 거 아니라 5 쓴 거야. 알파벳 대문자 5 쓴 거예요. 기호가 이게 의미가 뭐다고? 영행렬. 영행렬 정의는 뭐다?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다. 그래서 행렬들의 연산의 결과값은 행렬이어야 되는데 그때 숫자들의 연산에서의 0과 비슷한 역할을 할 행렬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벡터를 배울 때도 벡터들의 연산은 벡터가 돼야 되거든. 근데 0 하면은 0은 이제 스칼라 값 벡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0 벡터를 만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0 행렬을 만든 거예요. 참을게. 내가 너 집에서 밤에 잠 안 오면 선생님 영상 틀어놔. 너무 슬프다. 잘 볼게. 너무 슬픈 농담이었어. 농담이 아니겠지 사실. 자, 행렬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몇 바이 몇 행렬이래? 그럼 i가 될 수 있는 수는 뭐 또는 뭐?
1 또는 2, J는 1 또는 2 또는 3이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개만 저격해보자. A, 2, 3의 성분이 얼만지를 말하고 싶어. I의 몇, J의 몇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제 6 빼기 5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2행 3열의 성분이 1이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첫 번째야, 두 번째야? 2행 3열 얘지? 얘고 그러면 이 행렬의 2행 3열의 성분 1, 2, 1, 2, 셋 여기가 1이야 이렇게 우리가 저격할 수 있어요. 원하면 다 나타낼 수도 있겠죠. 넘어갈게요. 일일이 다 나타내서 계산하죠. 처음에는. 자, 행렬이 같다라는 걸 정의 내릴게. 행렬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전제가 있어. 행렬이 같다라는 것의 전제는 두 행렬이 모양이 서로 같아야지만 행렬이 같음이 정의돼. 모양이 같다라는 건 행과 열의 개수가 각각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모양이 같은 두 행렬에 각각의 성분이 다 똑같을 때 두 행렬이 같다라고 정의 내리자. 예를 들어서 몇 바이 몇 행렬? 2바이 3 행렬. 잠들게 서서 들어. 그냥 서 스탠드업. 그냥 그 뒤에 서서 들어. 저는 거보단 낫잖아. 거기 서 있으면 괜찮아. 그래. 지랄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지랄력이 없어가지고 괴롭다. 지랄해줬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래 넘어가자. 자 보자.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할게요. 익숙하죠? 자 행렬이 근데 얘들아 만약에 A란 행렬이 이 행렬과 똑같아 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이 없어도 A 행렬은 당연히 몇 바이 몇으로 바라보는 거야. 2바이 3으로 바라보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도. 그럼 여기 얼마가 되어야 돼? 1, 2, 3, 4, 5, 6 돼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행렬의 같음을 정의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얘들아 사실 여기 두 행렬 같다 했을 때 이거 못 푸는 인간은 진짜 문제가 있는 인간인 거 아니야? 이거 시력 테스트야 얘들아. A 얼마야? 4잖아. B 얼마야? 0, C 얼마야? D 얼마야? 이거 시력 테스트라서 이거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행렬의 같음을 안 배웠어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약속해 볼게요. 지금 약속하는 거야. 행렬의 덧셈과 뺄셈의 정의될 조건은 잠깐만 앉아.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정의될 조건은 모양이 같아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야. 그럼 봐봐. 내 질문을 생각해서 대답해. 행렬의 덧셈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이 행렬 두 개 더하면 뭐 돼? 이 행렬들의 합은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행렬을 더하래. 그러면 얘들아 아무 말이 없어도 이 행렬의 더하기가 정의되어야 문제가 성립할 거니까 B를 몇 바이 몇으로 바라볼 수 있어. 2바이 1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B를 잡아봐 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행렬의 합은 각각의 성분을 그냥 더해주면 돼. 각각의 성분을 더하면 여기가 1 더하기 A, 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행렬 안 쓸게. 이 행렬과 더하기가 정의되려면 몇 바이 몇이어야 돼? n 바이 n으로 잡았어요. 몇 바이 몇으로 돼야 돼? n 바이 n이어야 되고 그럼 결과값도 몇 바이 몇이지? 무조건 n 바이 n이 되는 거야. 더하기가 정의되려면. 빼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빼기도 예를 들어서 A, B, C, D, E를 빼기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고 각각의 성분에서 각각의 성분을 빼면 돼. 그래서 똑같이 2바이 2가 될 거고 여기가 뭐야? 이 성분이 1 빼기 2
B 빼기 F, C 빼기 G, D-H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 항을 해도 괜찮아. 이 항 하듯이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행렬 A, B, C에서 A 더하기 B라는 행렬이 행렬 C가 될 때 행렬 A는 행렬 C 빼기 행렬 B다라는 연산이 성립하게 돼요. 동일한 이유로. 그래서 우리 행렬들의 덧셈뺄셈은 우리 평소에 다항식의 연산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아. 근데 곱셈에 주의해야 되겠지. 곱셈까지 가고 좀 풀 시간을 줄게요. 실수배를 정의 내릴게요. 얘들아 이거 다 정의야. 기본적으로 약속이야. 근데 다항식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같은 구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차이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좀 차이점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행렬의 실수배를 정의 내릴게.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얘들아 너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볼 때 이게 행렬인지 다항식인지 수인지 이런 거에 좀 주목해야 된다. 행렬 단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렬이겠지. 그러니까 써있어 문제 근데. 이 행렬에 x를 곱해. x는 실수야. 행렬 A 실수 x. K로 할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실수는 K로 많이 잡으니까. 는 K 너무 쬐끄맣게 안 써도 돼. 자, 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 행렬은 행렬 A의 각각의 성분의 모두 K를 곱한 행렬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A, B, C, D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KA라는 행렬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고? AK, BK, KA로 할게요. KA, KB, KC, KD라는 행렬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바꿔도 괜찮은 거죠. 행렬의 실수배 정리 내렸어요. 얘들아 이거 더할 때 이제 우리 앞서 배운 거랑 섞여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얘들아 이 행렬은 뭐야? 이 행렬이 x 곱한 거니까 x, x, 2x, 2x고 더하기 여기 똑같이 해봐. 그치? 그러면 더하면 2by 2 행렬이 되겠고 여기가 뭐야? x 더하기 y, x 더하기 2y, 2x 더하기 2y, 2x 더하기 y가 돼서 얘랑 똑같아요 해가지고 얘랑 똑같아요 해주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행렬 왜 배울까? 너희 괴로우라고? 행렬 얘들아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 연산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되게 깊은 의미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단순 연산을 빨리 하고 싶어서요. 단순 연산을 단순하게 되게 빨리 하고 싶어서요. 이따가 이제 행렬에 실생활 활용이 나올 건데 그게 우리 행렬의 교과로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행렬이 다시 들어온 이유를 말할 때 우리 애들아 지금 우리나라가 뭐 먹고 살고 있어? 반도체로 쌀 먹고 살고 있는데요. 주식은 쌀이지. 주식은 쌀인데 반도체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뭐야? 그냥 계산을 빨리 하는 미친 듯이 빨리 하는 앤 거거든. 얘들아 컴퓨터가 나보다 잘하는 건 계산밖에 없어. 요새 AI가 뭐 나보다 잘하는 게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계산기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01, 01, 01, 01 미친 듯이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순 계산을 할 때 반도체가 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 할 때 이 행렬이 필요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뭔 정설이야.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들어온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늘 그냥 맛배기로만 넣었어. 행렬이 뭔지만 넣었어. 옛날에 10여 년 전에 행렬이 교과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내용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들어오시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해볼게요. 특히 얘들아 행렬의 연산에서 일종의 연립처럼 받아들여도 괜찮아.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얘들아 아무 말이 없지만 x는 몇 바이 몇이어야 해? 2바이여야 말이 되지.
아무 말이 없지만 y는 몇 바이 몇이어야 해? 2바이 2여야 말이 돼. 자, 이게 일종의 연립이야. 내가 그럼 좌변에 얘들아, 얘랑 얘를 연산을 해서 y를 소거시키고 싶어. 그럼 두 식을 좌변끼리 어떻게 하면 되겠니? 좌변끼리 더해볼게. 그럼 3 라지 x는 뭐가 돼? a 더하기 b가 돼. 그러면 3x는 a 더하기 b라는 행렬을 써보자. 불러봐. 그러면 행렬 x는 뭐야? 그래서 행렬 x가 이렇게 특정돼 버리는 거죠. 그럼 동일한 논리로 동일한 방법으로 행렬 y도 특정할 수 있어. 우리 숫자로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행렬 x 더하기 2y 그냥 계산해가지고 2행 1열에 얘의 1행 2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을 찾아서 그냥 차를 구하면 되겠지. 너희 차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 있는데 선생님 봐봐. 선생님 키가 180이야. 2였으면 좋겠어. 182라고 할게. 그리고 어떤 A 학생의 키가 140이라고 해볼게. 초등학생. 140 너무 작다. 160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들아, 선생님과 이 학생의 키의 차는 얼마야? 20이야. 이 학생과 내 키의 차는 얼마야? 차는 큰 것이 작은 거 빼는 거야. 그냥 개념이 그래. 약속이 그런 거. 자, 이제 행렬의 곱셈을 정의 내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봐. 앞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었는데 이제 정리상 중요했고 행렬의 곱셈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수학은 얘들아 결국은 정의랑 정리의 반복이거든. 근데 너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정리에만 너무 꽂혀 있는데 성질이지. 정의가 근본인 거야.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의 정의를 말해봐 하면 아무도 못 말해. 이거 말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 근데 너희 아무도 못 말한단 말이야. 해보라면 할 수는 있는데. 잘 가. 빨리 갔다. 수아 잠깨. 끊을 수가 없어. 지금 끊으면 안 돼, 시간.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나온 숫자만큼 맞을 줄 알아. Z야. Z면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A, B, A부터 세봐. 20 몇 대 맞아야 되겠지?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랬지. 윌리 원카라고 부르랬지. 자, 봐. 자, 보세요. 행렬의 곱하기를 정의 내릴 건데, 행렬 A, B에 대하여 행렬 A, B의 곱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A 곱하기 B 혹은 A, B로 나타내기로 할게요. 이게 의미가 뭐다고? 행렬 A와 B의 곱, 행렬 A와 B의 곱이야. 정의가 기호로 이렇게 하기로 정의 내리자.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 앞뒤가 중요하거든. 행렬은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 행렬 A, B랑 행렬 BA는 일반적으로 같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앞뒤가 중요해. 그러면 지금은 앞이 누구야? A가 앞이야. G가 누구야? B잖아. 행열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행열의 곱의 정의는 앞에 있는 것의 I 행과 뒤에 있는 것의 뒤에가 누구야 지금? 의 제 열 행열의 성분을 각각 곱하여 더한 값을 I 행 J
열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행렬이다. 지금 얘들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 내가 부연 설명할 테니까 그래도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암기해봐. 암기하세요. 그럼 이제 졸겠지? 봐봐. 예를 들어볼게. A가 이라고 해볼게. A가 몇 바이 몇이야? 2바이 3이야? 다시 기회를 줄게. 안 낚이네. 2바이 3 행렬이죠. 2바이 3. 요즘에 많이 틀리니까. 그럼 행렬 B는 이렇게 해볼게. 그럼 몇 바이 몇이야? 그럼 두 행렬의 곱하기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 그럼 얘들아 앞에 있는 애의 행을 봐야 돼? 열을 봐야 돼? 앞에 있는 애는 행을 봐야 돼. 뒤에 있는 애는 열을 봐야 돼. 그럼 앞에 있는 애의 행을 본다는 건 이런 시선으로 본다는 소리야. 이런 시선으로 행을 보는 거지. 뒤에는 뭘 본다? 열. 이런 애를 보는 거야. 그러면 앞에 1행과 뒤에 1열이 만들어서 이 행렬에 뭐를 만든다? 어떤 성분을 만든다? 그냥 특정해보자. 1행과 1열이 만나서 뭘 만든다? 1행 1열의 성분을 만든다. 2행과 1열의 성분들을 각각 곱해서 더해서 뭘 만든다? 2행 1열을 만든다. 그러면 얘들아 얘가 결과값이 얘랑 만나서 뭐 만든다고? A 1, 2를 만드는 거지. 얘랑 만나서 뭐 만든다고? A 2. 그러면 결과값이 몇 행 몇 열이 될 수밖에 없어. 2행 1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행의 개수와 여기 열의 개수를 결과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렬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두 개가 결과값의 행렬의 모양을 이제 결정짓는다. 자, 그럼 해볼게. 얘랑 만나서 이거 만드는 거지. 만난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쓰고 있는데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한다라는 게 만난다의 표현이야 지금. 그럼 이 행과 이 열이 만나볼게. 이렇게 곱해서 더한 값을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곱하면 뭐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된다. 1행 1열의 성분이었지 이게 이 수가. 한 번 더. 얘랑 만나면 4A 5B 6C 4A 5B 6C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볼게. 몇 행 몇 열이야 여기서? 여기 지금 2행 1열로 바꿨지. 그럼 얘랑 만나볼게. 이렇게 하면 얼마야? 이렇게 하면 얼마야? 2B지. 이거 친구가 없지? 선생님 같은 존재야. 이러면 사회에서 이러면 안 돼. 행렬에서 이런 거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행렬에 열의 개수랑 여기 개수가 똑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똑같다는 말은 여기에 뭐랑 열의 개수랑 여기에 뭐랑 행의 개수랑 똑같아야지만 행렬의 곱하기가 정의되는 거야 얘들아.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이 성질을 내가 엄밀하게 증명한 건 아닌데 예로서 너희한테 납득시켰고 이걸 조금 일반화 시켜보면 행렬의 곱하기라는 게 정의되기 위해선 다시 할게. 행렬의 더하기 빼기가 정의되기 위해선 두 행렬을 서로 무슨 관계를 가져야 돼?
모양이 같아야 돼. 행과 열의 개수 각각 같아야 돼. 근데 행렬의 곱하기가 정의되려면 얘가 m by n 행렬이라면 얘가 반드시 몇 행이어야 돼? n 행이어야 되는 거예요. n by하고 출발해야지만 행렬의 곱하기가 정의되는 거예요. 뒤에는 상관없어. 아무거나 되면 돼. l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mn, l은 당연히 자연수야. 그럼 얘들아, 행렬의 곱하기가 정의될 조건은 이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정의돼. 근데 얘들아, 그러면 그 결과값인 AB라는 행렬은 결과값은 얘랑 얘를 행과 열로 사용하는 행렬이 만들어진다. 즉, 결과값은 몇 바이 몇이 돼버린다? m 바이 l 행렬이 결과값의 행렬이야. 예를 들어서 3 바이 4하고 앞에 A랑 B의 행렬의 곱하기를 할 건데 앞에 행렬이 이렇게 정의되었다면 뒤에 행렬은 몇 바이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소리야. 4 바이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소리야. 뒤엔 어때야 돼? 그런 건 없어. 그냥 자연수기만 하면 돼. 그럼 너희한테 의미 없는 숫자 아무거나 써보자. 자, 너희한테 의미 없는 숫자. 선생님 생일. 자, 이러면 결과값이 몇 바이 몇이 된다? 3 바이 1210 행렬이 돼버린다. 알겠지? 행렬의 곱하기를 연습해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그러면 A, B, C 각각을 좀 뜯어서 자세히 보자. A 행렬 몇 바이 몇? 2 바이 1, 1 바이 2, 2 바이 2야. 얘들아, 행렬 A, B가 정의돼? 정의되지. 행렬 B, A가 정의돼? B가 1, 2, 2, 1 정의되지. 행렬 BC가 정의돼? 정의돼? 정의되지. 행렬 CB가 정의돼? 정의돼? 이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렬 CB 구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정의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 자, 행렬의 곱하기인데 좀 예를 들고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문제 풀면서 예를 들어보자. A, B, C는 얘들아 A, B, C 순서대로 곱한 거야. 그러면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건데 미리 말을 하면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은 안 되고 결합 법칙은 되고 분배 법칙도 돼. 그래서 교환은 안 되고 결합은 되거든. 그러니까 순서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자리의 선후가. 그럼 내가 이렇게 계산한 결과값과 이렇게 곱해도 괜찮거든. 이렇게 먼저 계산할게요. 앞에 거 몇 바이 몇이야? 2 바이 1 행렬이지. 뒤에는. 그럼 결과값은 몇 바이 몇을 만들어낼까? 2 바이 1을 만들어내겠다. 해볼게. 얘들아, 이게 정의상 제일 좋은 표현은 이거거든. 앞에의 행과 뒤에 뭘 본다? 열을 본다. 이게 제일 정의상 똑같은 제일 좋은 시선이기는 한데,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너희 계산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 개념 잡는 데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를 가려가지고 좀 실수가 나와.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냥 화살표도 잘 안 쓰거든. 보통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런 이유로 약식으로. 근데 이게 뭐지? 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이거야, 원래는. 이거를 하면 문제를 가리는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좀 어렵고 조금 괴리가 생기지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세요. 문제 가리면 안 좋기는 해. 오늘 선생님 이렇게 좀 진행할게요. 연습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 얘들아. 여기서 멈춰있으면 안 돼. 이거 실수 나와, 분명히. 자, 얘랑 만나면 여기에 뭘 만들어? 그러니까 2바 2가 되는데 얘랑 이 행렬과 이 행렬이 만나면 이 행과 이 열이 만나서 이거의 어떤 성분을 만들어? 1행 1열의 성분을 만들겠지? 얘랑 만나면 뭐야? 예, 1행 1열의 성분.
얘랑 만나면 1행 2열의 성분 만들겠지? 뭐야? 얘랑 만나면 2행 1열의 성분 만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곱하기 해볼게. 앞에 있는 애 뭘 본다? 행렬의 곱에서? 행을 본다. 뒤에 있는 애 뭘 본다? 열을 본다. 불러보세요. 천천히 하자. 4a 마이너스 12a.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a 이렇게 만날게. 마이너스 2a, 9a, 7a. 암산 조심해 얘들아. 여기 계산 틀리는 거야 너희. 그러네요. 계산 틀리는 걸 했지? 봐봐, 좋은 샘플이었지? 얼마나 바보 같아. 그러니까 계산 조심해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익숙한데도 이렇게 긴장 안 하면은 바로바로 틀려버리니까 연산 조심해야 돼. 한번 더 해볼게. 4 마이너스 좀 쓰자 우리. 안 틀리고 싶다. 마이너스 2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내 곱하기가 생소할 수 있어서 오늘 좀 자세히 하고 자세히 하는 대신에 다음에 이거 모르면 내가 지랄 연병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정당한 지랄 연병이야. 알겠어? 실랑구다. 몇 행 몇 열? 그럼 어쩌고 하고 출발해야 돼 일단. 3열 하고 출발해. 2행 3열이니까 3행하고 출발해야 되겠지. 3개가 있어야 된다. 로 일단 해볼게. 결과값은 봐봐. 2행 3열, 3행 1열. 결과값은 몇 행 몇 열? 2행 1열 되겠지. 해볼게. 앞에 있는 애의 행과 뒤에 있는 애의 뭘 본다? 열을 본다. 그러면 2행 1열이 만들어질 건데 여기는 얘랑 만나면 1행 1열의 성분을 만들고 얘랑 만나면 2행 1열의 성분을 만든다. 그럼 얘랑 만나봐. 열. 불러봐. A 더하기 2B 더하기 0C가 되겠지. 굳이 이렇게 쓸게. 0 하지 말자. 가 되겠지. 여기는 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얘들아 너희 행렬의 장점이 뭐냐면 연산을 좀 빨리 하는 거거든. 결국은 연산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여기서 내가 이런 메커니즘의 연산을 되게 많이 한 수천 번 해야 돼. 지금 한 번 한 건데. 그러면은 엄청 새로운 일을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뒤에다 붙여버리면 되거든. D, E, F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면 돼. 그러면 행렬의 곱하기는 얘들아 여전히 정의되잖아. 여기 바꾼다고 행렬 곱하기 정의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뉴비만 하나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만나서 얘 만들지, 이렇게 만나서 얘 그대로 만들지, 이렇게 만나서 여기에 뭘 만들겠어? 몇 행 몇 열을 만들겠어? 2행 1행 2열을 만들겠지. 불러봐. D 더하기 2 D 더하기 3F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D 4E F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런 연산을 또 할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영이의 어떤 데이터가 이래. 근데 연우의 데이터가 이래. 근데 인간이 한 명 늘었어. 그러면 이게 그 인간에 대해서 이 연산을 또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뒤에다 붙여서 인간만 하나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우의 데이터가 PD XYZ 들어갈게.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만 그냥 하나 더 늘려가지고 X 더하기 2Y 더하기 3Z 3 X 더하기 4Y 더하기 Z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늘려나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새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서 추가로 늘려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픽서 시켜놓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계속 넣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연산을 빨리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하기 빼기도 나름의 의미 있는데 곱하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어, 행렬의 곱하기의 성질을 할게. 행렬의 곱하기에서 얘들아 너희 어떤 연산을 새로 약속하면 무조건 세 가지 성질을 맨날 물어보거든. 첫 번째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걸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 너희. 벡터를 배우던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던. 그러면 에 대해서 행렬 AB의 곱과 행렬 BA의 곱은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얘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것도 아니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은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안 된다. 결합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 행렬 A랑 B의 곱에다가 행렬 C를 곱하는 행위와 행렬 A에다가 행렬 BC를 곱하는 행위는 서로 똑같아 얘들아. 증명 없이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결합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분배 법칙이라는 건 행렬 A와 연산이 두 개 필요하거든. 얘들아 너희 실수 ABC에서 집중해. 이거 분배하면 뭐야? 실수 ABC니까 분배 법칙 될 거 아니야. AB 더하기 AC지. 근데 너희 그럼 뭐를 분배한 거야? A를 분배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A를 분배한 게 아니라 A 곱하기를 분배한 거야 너희들 사실.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를 분배해서 됐던 거예요.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행렬도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 행렬 A를 분배하는 게 아니야. 누굴 분배하는 거예요? A 곱하기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A 곱하기를 분배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B가 되고 A 곱하기 C가 되고 이 플러스라는 연산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이게 성립해요. 얘들아 너희 집합에서의 분배 법칙도 다 똑같은 개념인 거야. 집합에서 얘들아 우리 분배 법칙을 쓸 때 까먹은 인간은 그냥 봐. 여기서 분배할 때 뭘 분배하는 거야? A 합을 분배하는 거야. 합이라고 읽으시면 돼. 합 집합이야 정확하게. 그럼 A 합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다 근본 원리가 똑같은 거거든. 하고 교로 연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A를 분배했다라기보다는 A 곱을 분배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 행렬의 곱셈은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너희 되게 불편해지거든. 결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분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분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교환이 안 되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A 이 식이 성립하면 이 등식의 성립은 양방향성의 성립이거든.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AB 더하기 AC를 내가 이것은 마치 전개와 똑같고 같은 연산이고 이것은 마치 인수분해와 비슷한 연산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인수분해라고 표현하진 않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A로 묶어보면은 얘들아 A로 묶으면 앞에 B 남고 뒤에 C 남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팩트잖아. 이게 확실한 팩트인데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를 질문할 거면 얘랑 같냐 다르냐를 보자라는 건데 얘 이렇게 순서 바꿔서 곱한 게 일반적으로 같아? 일반적으로 안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A로 묶으라고 할 때 반드시 선후를 지켜서 묶어야 된다. 그러니까 A를 어디로 묶어야 된다 지금은? 앞으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A를 묶어서 B 플러스 C가 대요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를 A로 묶을 때는 어디로 묶어야 된다? 반드시 뒤로 묶어야 된다. 결합법칙까지 했고 그리고 얘들아 너희 행렬의 정의를 잘 해야지 이 활용이 잘 되거든. 이 활용이 시험에 나와. 얘들아 내가 수업 자세히 했는데 학교 수업 잘 들어. 행렬 같은 건 특히 개념이 학교 수업 교과서적 개념을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 해주실 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거 풀어봐 지금 1862번. 행렬이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야.
행렬의 곱셈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해봐, 얘들아. 자, 같이 해볼게. 이미 나왔어야 돼요. 일단 내가 너희 좀 답을 쉽게 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행렬의 정의만 알면 되는 거기는 하지만 A, B의 이행 이열의 성분을 나타내는 걸 찾아주래. 그러면 A의 뭘 봐야 돼? 이행을 봐야 돼. B의 뭘 봐야 돼? 이열을 봐야 돼. 그럼 A의 이행은 A가 지금은 이 앞을 행렬로 만든 거야? 뒤를 행렬로 만든 거야? A는 앞을 행렬로 만든 게 A고 뒤를 행렬로 만든 게 B잖아. 그럼 앞에 이 행을 봐야 돼. 앞에 이 행을 보는 거지. 뒤에 뭘 봐야 돼? 이 열을 봐야 돼.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철수가 야 그냥 얘들아. 근데 얘들아 얘랑 저 천이랑 이 이랑 만날 거야. 그러면 천 곱하기 이가 무엇을 나타내?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편의점의 철수가 낸 복숭아 값이잖아. 복숭아 총 값이지. 그리고 얘들아 저기 800이랑 이 505랑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자체가 편의점에서 철수가 편의점에서 철수가 내는 참외 값이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철수가 내는 복숭아 값과 참외 값을 합쳤으니까 편의점의 철수가 내는 값인 거야. 이런 건데 이게 답을 내긴 되게 쉽다고. 그냥 앞에 A에 뭘 봐준다? 행을 봐주고 뒤에 뭘 봐줘? 열을 봐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할게. A, B라는 행렬에 2, 1 성분은 뭘 나타내는지 보자. 그러면 앞에서는 뭘 봐야 돼? 이 행을 보는 거고 뒤에서는 뭘 봐야 돼? 1, 열을 보는 거야. 그럼 앞에서의 이 행은 어디서? 뒤에 1, 열은 누구? 그럼 이거 데이터가 뭘 나타내준다? 편의점에서 영희가 내는 값이야. 영희가 내는 이제 총 내야 되는 돈인 거지. A, B의 1, 2 성분도 이 데이터가 뭘 나타내 주는지를 해석해 보자. A의 1 행을 보고 B의 2 열을 봅시다. 그러면 A의 1 행을 보고 2 열을 보면은 어떻게 돼? 마트에서 철수가 내야 되는 돈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결국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거 아니야. 2/2로. 그 네 가지 데이터 각각이 마트에서 철수가 편집에서 영희가 편집 철수가 이 데이터를 다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뭔가 값을 비교할 때 훨씬 편해지는 거지. 행렬의 장점 중 하나지 이런 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인간이 한 명 늘었어 갑자기 창영이가 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창영이 여기다 낑기면 되는 거야 그냥. 되지. 이렇게. 그러면 그냥 뒤에 데이터가 하나 늘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는 건들지 않고 단순 연산을 그냥 쉽게 추가할 수 있거든. 이런 의미로 행렬이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 행렬에 뭐 다양한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제발 얘들아 너희 정의 좀 정확하게 숙지해놔.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이랑 유형별로 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너희 주의점이 있는데 릴리야 잠 좀 깨라. 10분밖에 안 남았어. 나가서 들어. 오뚜기랑 친척하겠다. 오뚜기 알아? 오뚜기 좀 때리고 싶다. 봐. 지금 녹화되고 있어. 나중에 고소할 때 참고해. 자, 보자.
뭐 하다 말했지? 너희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거든. 너희 고등학교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되는 두 가지를 의식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가 안 돼? 행렬이 안 돼. 두 번째는 함수의 합성이 교환이 안 되더라. 그래서 F와 G의 합성은 G라는 함수랑 F라는 합성의 합성과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은.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의식하고 있으면 되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온 거야, 지금. 그리고 얘들아, 행렬은 좀 독특한 연산이, 곱셈의 행렬의 곱셈은 좀 독특해서, 우리 얘들아, 다항식 A, B에 대해서랑 행렬 A, B에 대해서는 다른 일인 거야, 기본적으로. 최대한 비슷하게는 만들어 봤는데, 다른 점이 존재해, 얘들아. 일단 뭐가 다른 거야, 벌써? 교환부터가 다르잖아. 이거는 교환돼, 안 돼? 곱셈의 교환 법칙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안 돼. 안 되잖아. 벌써 좀 괴리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가 익숙해? 이게 익숙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연산을 할 때 자꾸 이걸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나쁘진 않은데 차이나는 점은 못 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그 중 하나가 얘가 다항식 AB에 대해서 두 다항식의 곱이 0이면 이건 0이야. 숫자 0이야. 0이면 앞에 있는 다항식이 0 또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는 게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잖아. 우리 방정식 푸는 논리가 다 이거잖아. 방정식 이걸로 풀잖아 얘들아 너희. x-1 곱하기 x-2가 0이면 x-1은 0 또는 x-2는 0이니까 x는 1 또는 x는 2다. 맨날 이렇게 풀었는데 뭐 얘가 참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우리. 근데 행렬 AB에서는 행렬 AB가 이거 나 못 쓴 거야? 0 쓴 거야? 알파벳 O 쓴 거야. 즉 0행렬을 쓴 거야. 두 행렬의 곱이 0행렬,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라면 앞에 있는 게 0행렬 또는 뒤에 있는 게 0행렬이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건 틀려 얘들아.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하듯이 하면 다항식 연산을 하듯이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이 0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행렬을 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너희 항상 왜 헷갈리냐면 봐봐. 창영이는 인간이다. 참이야? 빨리 끄덕여. 참이야. 인간은 창영이다. 참이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될 때 그 역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짓이 얘들아. 이거는 어때? 이건 참이야. 그러니까 내가 0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하면 무조건 무슨 행렬이 된다? 무조건 0행렬이 돼. 이거 참이야 얘들아. 알겠어? 근데 두 개의 곱이 0행렬이라고 해서 0행렬이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조심해.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두 행렬의 곱이 0행렬이야. 그럼 얘가 0행렬 또는 얘가 0행렬이어야 해? 아니야. 왜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런 얘들이 존재해. 발레들이. 지금 증명하지는 않을게.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건 그냥 계산해서 푸는 거야, 얘들아. 행렬 AB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행렬 AB를 구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계산합시다. 불러봐. 4 마사 0 B 플러스 2 4A 마이너스 8 나 틀린 말해줘 얘들아. A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떤 상태다? 0행렬이다. 0행렬의 정의는 뭐다? 모든 성분이 0이다. 그럼 얘가 모양을 안 말해줬지만 당연히 몇 바이 몇인 거예요? 2바이 2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B는 A는 가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2 넣었어. 성립해? 성립하지. 만약에 성립 안 했어. 그럼 어때? 문제가 오른 거야 그럼. 문제가 오른 거야. 내가 연산이 틀렸거나 문제가 오르거나.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개념을 거의 다 했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 단위 행렬이라는 걸 약속할게. 단위 행렬은 이거 몇 바이 몇? 1바이 1 행렬 잘 나오진 않지. 재미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몇 바이 몇? 2바이 2야. 단위 행렬은
정사각행렬 중에서 정의되는 어떤 존재인데 aij에서 i의 개수랑 j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정사각행렬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근데 aij의 성분은 각각 다 구해보면 1 아니면 0이야. 근데 언제는 1이냐면 i랑 j랑 만약에 같으면 그때는 1이야. i랑 j랑 만약에 다르면 그때는 0이야 라는 이렇게 성분으로 하는 정사각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뭐냐면 i랑 j랑 같잖아. 얘들아. 여기서 i랑 j랑 같은 게 누구야? 얘랑 얘지. 1행일열, 2행일열. 여기는 얼마다? 1이다. 여기는 얼마다? 0이다. 이게 2차 단위행렬. 그럼 3차일 때는 하나, 둘, 셋 있는데 1행일열, 2행이열, 3행3열 얘는 다 뭐다? 1이고 나머지 값은 진짜 찐으로 얼마다? 나머지 값은 찐으로 0이다. 이런 게 단위 행렬이다. 단위 행렬은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E라고 쓴다. 괜찮아? 대문자 E야. 이건 역시 얘들아 너희가 모양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5분만 더 하면 돼. 잠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을 하래. 그럼 얘들아 행렬의 곱하기가 정의되어야 하니까 앞에가 몇 바이 몇이야? 2바이 3이잖아. 그럼 이게 몇 바이 몇 행렬일 수밖에 없는 거야. 3바이 3 단행렬 1, 1, 1,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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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도. 이 1을 쓰는 이유는 이제 오일러의 이자를 데려온 거야, 그냥.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단위 행렬이 행렬들의 곱셈의 항등원이거든. 근데 그런 말은 이제 몰라도 되고 항등원을 보통 1라고 많이 써서 뭐 그런 유래가 존재하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행렬이야.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을 곱해볼게. 이제 이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불러봐. 1 벌써 헷갈리죠? 아까 들어갈게. 아까 들어갈게. 이러면 좀 덜 헷갈리겠지? 해봐. 1, 2, 3, 4. 지금 내가 이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했어. 어떻게 됐어? 똑같아. 자기 자신이 되는 행렬이야.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똑같거든. 앞으로 해볼게. 1 빵빵 1 단위 행렬. 불러봐.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행렬의 곱해서 1과 같은 역할,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얘들아 숫자 중에 곱해서 의미 없어지는 숫자 뭐 있어? 1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1이라는 숫자가 수들의 곱의 항등원이거든.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그와 동일한 역할을 이 단위 행렬 E가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곱하나 마나한 얘야. 다시 말해서 E는 뭐가 된다? A가 된다. A는 뭐가 된다? 그냥 A가 된다. 앞으로 곱하든 뒤로 곱하든 그냥 A가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 E가 중요하고 너 행렬의 연산에서 주의점이 교환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좀만 깨 3밖에 안 왔어. 얘들아 A 플러스 B라는 행렬 AB야. 그러니까 이게 행렬인지 다항식인지 너 계속 봐야 돼. 우리 단원에서는 계속 행렬만 나오겠지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들아 이 기호의 의미가 뭐야? 2번 곱하는 거야. 아씨 개 때리고 싶네 지금. 얘들아 나 이거 대충 하거나 안 해도 되거든 나. 근데 선생님 마음은 너희가 개념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곱이 뭔지를 설명하는 나의 마음 알아 얘들아? 근데 제곱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인간이 너무 많아서 제곱은 얘들아 2번 곱하는 걸 기호로 표현한 거야. 근데 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걸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가 굳이 말하는 거거든.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렇구나. 풀게요. 자 이렇게 돼요. 분배는 되니까 얘들아 이걸 분배해.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면 뭐야?
그럼 B 분배하면 뭐야? 얘들아, 이걸 내가 A, B랑 B가 같아? 행렬에서 같다고 말할 수 없지. 그럼 정리하면 뭐야? 이거 정리하고 싶어. 정리하면 뭐야? 그냥 이거야. 이게 정리된 모습인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괜찮아? 그럼 이게 같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같다라고 하면 얘들아, 만약에 이 식이 성립한다면 그럼 얘랑 쟤랑 같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똑같을 거고 이 부분, 이 부분 똑같을 거고 그럼 얘들아 이것도 A, B 하나 지울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이 해석해보면 뭔 말이었던 거야? A, B랑 B랑 같았다는 말인 거야. 그 자체가. 조건으로서 작용하겠지.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다 잡았고 다음 시간에는 유형별로 조금 연산 연습을 좀 하고 특히 거듭 제곱의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다음엔 그런 것들을 해볼게요. 정리하고 앉아 계세요.